대한민국의 모든 의사 선생님과 의료 종사자들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5분 닥터 정담동 피부과 김원장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 5분 닥터 좀 자리를 잡고 있나? 죄송해요. 5분으로 하기가 정말 힘들다. 근데 계속해서 5분 안에 간략하게 모든 것을 집약해서 의료 지식 정보들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면 마취랑 프로포폴이랑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수면 마취를 할 때는 프로포폴을 가장 메인으로 쓰기는 해. 근데 수면 마취 이꼴 프로포폴은 아니야. 피부과 시술하는데도 수면 마취를 많이 하시나요? 그렇지. 수면 마취는 정말 필요하기도 하고 필요 없기도 하고 이게 참 애매하고도 민감하고 예민한, 그리고 사실은 연예인들 막 정말 이런 기사들이 빵빵 터질 때마다 우리들도 그거에 대해서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주제거리인 건 맞아. 보면 연예인들 막 중독됐다고 나오는데 그렇지. 얘네들이 향정신성이라는 거는 계속 의지 그리고 의존성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거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우리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들 그리고 정신과 약들은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또 그런 이유들이기 때문에, 또 약물들에 대해서 분류 체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중에 마약성, 향정신성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분류들이 있는 것 자체는 그런 의존이 되고 여러 가지 환상, 환각,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냥 쉽게 얘기해서 뇌세포들을 많이 망가뜨릴 수 있는,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그런 약들이기 때문에, 유포리아라고 해서 어떤 기분 좋은 느낌을 받는 분도 이게 마약이기 때문에 있다라고는 들었지만, 그리고 뭐 잠깐 자더라도 개운한 느낌이 든다라는 얘기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수면 마취를 해본 적이 있고 그런 내시경을 하거나 그럴 때 해보긴 했지만 나 자신은 전혀 느껴보지 못했었던 거기 때문에 뭐 이게 그렇다 저렇다라고 개인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케바케 그런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왜냐면 어떤 분들은 술을 먹으면 기분이 좋은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술을 먹으면 정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뇌에서 반응하는 것들이 개인적으로 몸에서 느끼는 그런 발현은 좀 다르다고 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대답을 정확하게 해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꼭 수면 마취를 해야 되는 시술들이 있을까요? 꼭이라고 하는 100%라는 건 사실 의학이 없어. 통증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관적이고 극히 본인만 느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척도를 갖고서 그거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 하지만 어느 정도의 통증이 수반되는 시술들이 굉장히 많아. 주사 바늘이 들어가는 것들에 대한 공포 때문에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통증 때문에 한다라고 생각할 때는 내 개인적으로 내가 받아봤고 내 본인한테 시술을 해본 결과 아픈 것들, 그런 시술들은 해도 될 만한데, 첫 번째는 가장 아픈, 내가 가장 아프다고 하는 건들 뭐라 그러지? 그렇지. 스킨보톡스는 짧은 거를 참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 통증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스킨보톡스, 그리고 리쥬란 정말 아프거든. 그래서 그 두 가지는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주사바늘 이용한 것들. 그리고 레이저 중에서는 무슨 바늘을 이용한 시술들이 또 있어요. 그런 바늘 고주파 시술이나 아니면 울세라급의 초음파나 써마지급의 고주파, 얘네들은, 그리고 인모드도 마찬가지고 이거 정말 아파. 정말 아프고 정말 망치로 정말 때려 맞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원하시면 마약 통합 시스템에 열람을 해보고 이분이 정말 마약적으로 문제가 없으시고 진짜 시술에만 하시는 게 판가름이 난다라고 하면 나는 분명히 해드릴 것 같은데. 또 한 가지는 요즘 타투들 많이 하잖아. 근데 타투 하고 나서 타투 제거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 타투 진짜 아파. 부위가 얇고 그냥 단일 선으로 한 가지 색깔로 되어 있는 작은 건 모르겠는데, 정말 큰 타투들을 할 때는 내가 볼 때는 수면 마취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 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정말 나열할 수 없을 만큼의 여러 가지 시술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하고 저건 못해요라고 하는 건 없어. 그것들이 환자분들이 느끼는 그런 공포감과 통증에 대해서 우리가 잘 문진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얼마만큼을 우리가 참을 수 있는 분인지에 대한 것들이 판단이 되어지면 할 수 있는 것들 같고, 사실은 프로포폴도 있고 미다졸람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케타민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프로포폴이 가장 빠르게 마취가 되고 가장 빠르게 일상생활로 바로바로 돌아올 수 있는, 몇 분 안에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쓰여지는 거고, 여러 가지 수면 마취 할 수 있는 애들은 악몽을 꾼다거나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쓸 수는 있지만
환자분들이 더 트라우마를 받는 경우가 내가 볼 때는 있었어. 어떠한 뭐 동굴이나 어디 떨어지고 막 뭐가 쫓아오고 이런 악몽들을 꾸기 때문에 막 울면서 깨시는 분들도 여러 봤거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그런 부작용이 없는 프로포폴을 그냥 포폴이라고 하지, 우유 주사라고도 하고. 그래서 그런 그 주사 그 프로포폴을 수면에는 많이 쓰지만 많은 양을 쓰진 않고 적은 양을 쓰면서 우리가 시술하게 되면 그렇게 위험하거나 나쁠 것 같진 않아. 대한민국에서는 마약 통합 시스템이라고 하는 정부에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에 우리는 그 환자에 대한 열람을 해야 되고 열람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혹시라도 오남용이 있을 수 있는지, 이전처럼 프로포폴 중독이 되고 사망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이슈를 많이 만들고 환자들한테 결과적으로 그런 삶에 그런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 우리가 이런 피부과 시술하는 것 자체는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잖아. 조금 더 예뻐지고 젊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본인이 받는 만족감과 생활에서 느끼는 그런 여러 가지 삶의 질이 많이 높아지고 하는 것들 때문에 시술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시술들은 분명히 할 수 있는 제한이 분명히 있잖아. 통증과 이런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은 원장님들이랑 상의를 잘 하신 다음에 또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옵션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얘기되어지고 시술을 한다면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방법의 마취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네. 프로포폴이나 수면 마취나 이런 면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아래 댓글창에 남기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글을 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지? 오케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